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 굉장히 좋고요. 오늘 지속적으로 장 마감 때까지 지금 우상향을 지수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증상자 고위험군 위주 검사로 검사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정부의 또 코로나19에 대한 대책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등 흐름을 좀 가져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하루에 2,100원이 현재 올라가면서 3.79%대까지 상승폭을 키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지수 상승폭을 더 키워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는 건데 종목들이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더 많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 가운데 라이브 채널 함께 열립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는데 이용 방법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전문가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장 상황이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바닥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기다리는 외국인들이 오늘 처음으로 매수 전환을 좀 했습니다. 물량이 물론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일부분을 가지고 크게 완전 전환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래도 이제 인상적인 부분이 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외국인 수급에 좀 미묘한 변화가 있다. 그 부분이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서 매도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 하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이어서 이제 오늘 시장 연속적으로 이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다만 역시 이제 오늘 물량이 크게 많지는 않고 매도했던 물량에 비하면 전체 물량의 4분의 3 정도가 역시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섹터에 집중됐기 때문에 IT 섹터를 제외하고 일부 바이오를 제외하면 나머지 섹터에서는 아마 피부로 느끼기가 좀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 의미 있는 수급 좀 변화가 했고 어제 이제 미국장이 다시 큰 폭의 하락을 좀 했지만 예상대로 0.5bp B컷으로 금리 인하를 좀 했고 다만 이제 글로벌 이 공조 시스템에 대한 어떤 기대치에 만족시키지 못했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진행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장을 보면 어쨌든 간에 오늘 상승폭이 나쁘지 않은 점은 수급적으로 변화가 좀 있는 한 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다만 역시 이제 IT 섹터에 집중되었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이제 IT 섹터가 아닌 다른 소비재 관련된 부분이나 혹은 요번에 굉장히 큰 피해를 봤던 예를 든다면 여행이라든지 뭐 항공 이런 쪽에 반등이 나올 부분은 역시 반등으로 좀 치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비중을 줄이는 종목과 비중을 늘리는 섹터는 반드시 지금 이 상승기를 활용하셔가지고 좀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지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미국이 주가가 떨어졌는데 한국 시장이 어제 시황 우리 무료 카톡방에서 전해드렸는데 우리가 선반영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를 보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지정학적인 측면하고 일본의 장비 소재에서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를 만들어서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 공장에서 다시 미국으로 가는 그런 구조와 똑같이 전 세계가 글로벌화 돼가지고 이게 좋은 측면도 있는데 이번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전 세계가 같이 이게 감기 독감에 걸려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세계는 돌아가고 하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이 주가 떨어졌는데 왜 우리가 올라갔느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이거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서울경제에서 나온 우리나라 제가 보는 3년짜리 국고채가 1.110%예요. 연 3년짜리 국고채 3년물이. 그런데 오늘 새벽에 끝난 여기 있습니다. 미국의 10년짜리 국채가 트레저리 펀드가 1.006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주요 그 채권 우리나라는 3년물, 미국은 10년물인데 그게 역금리가 됐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그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금리하고 환율하고 엮어가지고 외국인들의 그 우리나라 주식 매수하는 것은 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저금리 통화에다가 저금리 이자를 빌려가지고 같이 그냥 들어오는 게 캐리 트레이드를 하거든요. 주가만 보셔가지고는 오늘 상승한 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금리 선물을 보셔야 된다, 환율을 보셔야 된다, 뭐 이런 걸 보는 이유는 제가 그쪽에서 잘 안다는 게 아니고 그걸 아시면은 시장이 너무 잘 보인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는 저가주 몇 개 관심을 가지고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가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한 3개, 4개를 같이 보셔야 시장도 넓어지고 또 보는 거, 아까 말씀드린 먹이의 가치사슬, 돈의 그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돈이 이 가치사슬은 수익을 쫓아다니는 거죠. 대표적인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저금리에다가 환율하고, 오늘 환율이 약간 10원, 7원 하락했는데 환율로 봐서는 정확하게 오늘 시장이 대변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5388번님의 메카로 14,000원에 비중 3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 이제 적절한 종목이 쫙 나왔는데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질문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프로텍이라는 종목이었는데 메카로 종목은 IT에서 이제 전공정 관련된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다른 종목을 얘기하냐면 이 메카로도 마찬가지고요, 프로텍도 마찬가지고, KC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테마에 들어와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대부분 이 종목들은 퍼가 한 5 내외, 5 미만 정도 될 정도로 제조업치고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근데 주가 흐름을 보면 대부분 종목들이 메카로도 마찬가지고, 프로텍도 마찬가지고, KC도 상당히 저조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한마디로 제가 이제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종목들이 지금 반도체 내 테마에 들어와 있는 주도 섹터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인데, 이 주도 섹터에 들어와 있을 때도 이 저평가를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주도 섹터가 벗어났을 때는 더더욱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도 섹터에 들어와 있는데도 저평가 영역에서 계속해서 퍼가 4, 5다 이러면 일단은 관심을 두지 말고 조금은 한 발 물러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카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굉장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지만 실제 굉장히 못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좀 큰 폭으로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렸고요. 이전에 이제 제가 상담 드릴 때 지지선을 이 아래쪽에 지금 12,300원 전후로 좀 잡아드렸는데, 여기를 좀 밀고 내려왔는데, 이제 거래량이 좀 밀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지지선은 이제 한 단 좀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11,100원으로 다시 설정을 좀 해드리고요. 반등을 주게 되면 위쪽에 첫 번째 매물대가 14,000원 정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매수 평단가 정도 들어오는데, 여기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 절반 정도 청산하는 관점, 2차 목표 가격은 15,400원으로 잡고 나머지 절반 처리하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7097번님의 LB세미콘 8,690원에 비중은 25%.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LB세미콘 저번에 보유종목재단 우리 하신 건데요. 일단 지금 반등이 어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라고 말씀하시면은 일단은 9,000원 전후까지 보시고 거기서 길게 가져가실 건지 단기로 매매하실 건지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000원 전후 주셨네요. 예. 네. 1132번님 인터파크홀딩스 2,200원에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작년에 실적이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펀더멘탈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은 조금 만들었는데, 기술적으로 좀 보면 이제 이 종목 인터파크홀딩스의 주체는 최근에 계속 개인이 매수 주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펀더멘탈 상으로 레벨업을 시킬 만한 힘은 지금 좀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직전 저점 좀 지지가 돼야 되는데 그 가격대가 한 1,940원, 5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구간을 지지하지 못하고 이제 조금 이탈된 부분이 아무래도 주가에 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이번에 지지받았던 1,740원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을 1,600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1,600원으로 1차 반등을 줬을 때 목표 가격은 1,950원 정도인데, 이 구간에서 만약에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셔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위쪽에 목표가 최종 목표 가격은 2,2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파크홀딩스 들어봤고요. 코엔텍 9,255원에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코엔텍. 예. 얼마 말씀하시죠? 9,255원이요. 20% 코엔텍 9,255원. 코엔텍은 지금 약간은 그 기간 조정이 길어지는데요. 제가 보니까 뭐 그 정도 비중은 보유하시고, 만약에 반등이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나오면 10,000원 전후에서 일단 비중을
축소하시든지 아니면 더 가져가실 건지 그걸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6976번님 현대바이오 13,100원에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종목은 우리가 뭐 일주일에 계속 한두 번씩 계속 상담하면서 아주 친숙한 종목이에요. 펀더멘탈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이제 보시자고 말씀드렸는데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이 11,200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지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일시적 이탈은 조금 한번 더 보자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이제 복귀를 하면서 일단은 지금 모양이 11,200원 지지가 되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선은 여기 삼으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1차 매물대가 13,100원. 여기를 이제 넘어갈 수 있냐 없냐 부분인데 최근에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은 좀 아래쪽에 받을 때 보면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13,100원은 1차 목표까지만 좀 넘어설 수 있을 걸로 좀 보입니다. 다만 이걸 넘어섰을 때 위쪽에 이제 목표 가격은 15,400원으로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됩니다. 문제는 이 종목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말씀 좀 드렸지만 실적이 그렇게 펀더멘탈이 확 늘어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보거나 모멘텀이 들어왔을 때 차익 실현을 하지 않으면 한번 테마에 걸릴 때 차익 실현을 하지 않으면 이 종목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15,400원 정도 왔을 때는 반드시 좀 차익 실현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2542번님의 현대에너지솔루션 3만 원의 비중 10%. 이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예,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작년도 2019년도 11월에 공모주 한 종목인데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무료 카톡방에서 다른 회원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던데 태양광 이 패널하고 모듈은 반도체하고 비슷합니다. 뭐 9라인, 뭐 11라인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뭐 그래서 8라인은 OLED 쪽 들어가고 9라인 정도는 태양광 그 흡열판 모듈 이런 데 들어가고 11라인은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데 지금 OCI가 군산 공장 일부 폐쇄하면서 중국산 저가 패널에 대항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그 태양광 회사는 중국 저가 모델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원가 경쟁력에서. 그러나 미국 태양광 업체라든지 말씀드린 유럽 태양광 업체는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주로 영업하는 거기가 미국 태양광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림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 한화솔루션, OCI가 있는데 그중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제일 셉니다. 이유가 그거 나기 때문에 지역별 매출이나 이걸 보셔야 돼요. 공모가가 지금 18,000원이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한 요 정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늘어난 이 쭉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2월 28일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 날짜가 1월 8일 날 시작해가지고 지금 100%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이 100% 나셨으면은 당연히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2월 28일 날 33,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뢰하신 분은 3만 원에 10% 사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의 고점 저점 논리를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물론 뭐 비중이 10%니까 뭐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오늘 뭐 종가가 28,500원에 뭐 결론 질락하는데 말씀하신 3만 원 돌파하는 거 보고 만약에 33,000원 이상 가면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33,000원 이상 올라가면은 아니면 부근에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적의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갑니다. RFHIC 34,000원의 비중 20%. 5G 대표 종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하죠. 예, 전력 축복기고 이 부분이 무선 통신 사양이 결정된다. 이 부분 때문에 5G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제 어제 등락을 좀 보면요. 어제 이제 미국 낙스닥 등락을 보면 제가 이제 세 가지 주도 섹터에 대해서 말씀 좀 많이 계속 드렸는데 반도체 관련된 부분하고 이제 이 종합적인 애플 그리고 테슬라로 대변되는 전기차와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5G와 관련된 종목이 스프린트를 최근에 많이 보는데 통신을 했지만 합병 이슈로 5G 이슈를 좀 몰고 왔거든요. 보면
이 섹터 중에서는 아무래도 스프린트가 조금 어제 약합니다. 그러니까 등락 대비로 했을 때 다른 종목들은 IT 섹터, 주도 섹터들은 전체 물량이 어제 한 3분의 1 선 정도밖에 조정을 안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5G는 조금 더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어쨌든 지금 이 종목들, 5G 종목들은 1분기에 모멘텀이 좀 뒤로 미뤄졌다. 이렇게 이제 관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에 모멘텀이 일본과 중국이 형성돼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관련돼서 중국이나 일본이 지금 이제 그 부분이 모멘텀이 좀 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뒤로 딜레이 됐고 미국 쪽이나 호주 쪽 관련된 쪽이 지금 이제 좀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종목은 이제 계속 보유하셔도 크게 어려움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G가 딜레이 됐다고 해서 사업을 하지 않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번에 저점 형태 26,700원 기술적으로 여기를 지지선 좀 삼으시고요. 오늘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1차 목표 가격은 위쪽에 38,000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38,000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아마 5G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되면 빠르게 상승 전환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일본은 지금 한시가 급하거든요. 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38,000원 1차 목표가에서 절반 정도 청산을 하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2차 목표가 44,000원까지 좀 홀딩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갑니다. KTCS 1,995원의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KTCS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국통신 KT가 주식 지분을 약 30% 갖고 있는 계열사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 114 안내할 때 좀 어려운 말로 컨택 센터라고 하는데 그 안내를 담당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는 2019년도 작년도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1분기는 23억, 2분기는 52억, 3분기는 33억, 4분기는 5억 5천으로 급락이 됐거든요. 영업이익이. 이게 뭔지는 제가 지금 보유 종목을 갑자기 의뢰하셔가지고 분석이 안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지금 114 안내하면은 뭐 지역에서 하루에 10통인가 그 정도는 무료로 하는데요. 그 이상의 그 060, 070은 여러분들이 과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1995원이면은 일단 단기 매매 종목으로 1차는 2,100원 전후, 2차는 2,200원, 2,230원 전후에 각각 10%씩 차익 실현하셔가지고 그냥 단기적으로 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성장산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1325번님은 뉴파워 플라즈마 4,700원의 비중 20% 들고 계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의 장비업체를 좀 보시면 되는데요.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 지금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에 걸쳐 있는 장비나 부품 종목들이 디스플레이 쪽에 영향을 받아 실제 좋지 않은데 이 뉴파워 플라즈마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할 시기도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가 주가가 밀릴 때는 또 같이 밀려버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 이제 박스권 대응이 좀 맞으실 것 같고요. 기대치는 다른 IT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낮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이번에 저점을 찍었던 3,645원 이 부분이 지난번 상승했을 때 가장 수급이 밀집됐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3,645원 전후를 지지선으로 좀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반등주가 올라올 때 어느 정도 상승각을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다른 IT 섹터에 비해서 지금 바닥권에서 봤는데 거래량이 너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지금 이번에 바닥을 찍으면서 대량 거래량들이 좀 많이 동반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상승 탄력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일단 매수하신 가격 근처 4,700원까지 목표 가격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GS 리테일 35,900원의 비중 5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우회인데요. 이 종목은 주식회사 GS 지주회사가 65.78% 보유한 계열사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편의점 GS25 관련 그 회사인데 그 다음에 CU, 그 다음에 롯데 세븐일레븐 이렇게 세 개인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그 편의점 개수를 많이 늘린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의외로 제가 이 종목을 별로 관심을 안 두는 종목인데요. 35,900원으로 들어가셨으면은 저가라는 생각하고 좀 이걸 잘 아시는 분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편의점에서 요즘에 간편식이나 이런 걸 무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적극적인 구매를 한다는데 주가는 지금 제가 보기에 거꾸로 이게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주도주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 판단은 비중이 50% 너무 많고요. 조금 욕심내면은 1차는 37,000원 전후. 예, 거기서는 50% 중에서 20%. 그다음에 2차는 35,000원 전후 또 20%. 그다음에 나머지 10%는 여기 42,000원 전후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뭐 요즘 편의점이 아까 3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물론 뭐 GS25가 베트남 진출하고 뭐 이런 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성장 산업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대처하시면은 수익 나오시고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S 리테일 듣고 왔고요. 자, 다음은 ITM 반도체 45,000원의 비중은 뭐 5% 적네요. 네, 비중을 적게 하시고 매수하는 위치도 상당히 괜찮게 매수를 하셨습니다. ITM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섹터에 엮이는데 하나는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 하나는 애플의 부품업체로서의 테마, 이 섹터 이렇게 좀 웃기는데 애플이 우한에서 생산량의 차질을 빚었다 안 좋다는 뉴스 나왔다가 또 며칠 전에는 굉장히 2분기부터 굉장히 더 좋아질 것이라는 뉴스가 또 이거 상쇄하면서 급락의 급등을 보이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주가가 이제 출렁거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은 뭐 계속해서 섹터 자체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ITM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부정적으로 크게 보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유하시면서 좀 중장기로 끌고 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일단 45,000원이 매수하신 가격인데 여기를 그냥 지수로 잡으십시오. 여기를 지수로 좀 잡고 위쪽으로 지금 1차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 가격이 1차 직전 고점이었던 69,000원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아마 이제 좀 상쇄되는 부분, 2차 전지와 관련된 올라가는 부분, 애플과 실적과 관련된 부분 좀 하향 조정되면 이게 좀 맞물릴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1차 목표 가격은 69,000원. 만약 이제 여기를 2차 전지 힘을 발동받아 넘어서게 되면 2차 목표 가격은 75,000원까지 갈 수 있는데 일단은 69,000원까지 익절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이스테크 8,600원의 비중 20% 전망 매도 시점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전망은 어떻고 매도는 언제쯤 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에이스테크가 5G 그 네트워크 모바일 이런 쪽에 하는 회사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증권사 일부에서 전망이 좋은 걸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래도 대장주는 아직은 KNW, 오일솔루션 이런 쪽입니다. RF, HIF 뭐 이런 건데 제가 보는 생각은 8,600원에서 조금 손실 상태인데 당분간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1사분기 실적을 한번 확인하고서 더 가져가실 건지 안 가져갈 건지 그걸 결정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뭐 결정을 하실 때는 주가가 모든 걸 말해주기 때문에요. 여기 그림에 보여드리는 전고점 이게 3번 돌파를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역으로 말씀드리면 주가 차트상으로 바닥이 쓰리 바닥이 있는 것처럼 위에 고점도 쓰리 고점이 있어요. 이게 원래 고점과 저점은 고점을 잘 보는 사람이 저점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점을 잘 본다는 것은 여기서 못 가기 때문에 내가 공매도를 칠 수 있다. 그런 논리거든요. 제가 그렇게 주식을 또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9,600원, 700원 요거 돌파 못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갑자기 뭐 갭으로 상승할 확률은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를 지금 전망하고 뭐 매도 타임 말씀하시는데 9,000원하고 9,600원에 일단 20% 중에서 10% 일단 축소하시고 그 다음에 뭐 장기로 가져가실 건지 그걸 결정하시자고요. 지금 보기에는 그림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쓰리 고점이 나왔다는 얘기죠. 단기적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건설입니다. 41,000원의 비중 30%. 오늘 뭐 건설주 나쁘진 않은데 현대건설 약간 과대 낙폭 아니에요, 이 종목도? 네, 과대 낙폭 종목이고 저희가 이제 이 종목 상담을 많이 했잖아요. 비중이 좀 적을 때는 제가 계속 좀 견디라 말씀 좀 드렸는데 이분은 이제 비중이 30%가 좀 적지가 않다는 거죠. 제가 보통 이제 10% 전후로 오시는 분들은 여기는 일단 낙폭 과대 구간이고 뭐 여기서 가격적으로 크게 더 하락할 구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견디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은 이제 41,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이 30% 정도 되시니까 가만 놔두기는 좀 어렵다 그렇죠. 상황이 3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롤링을 좀 하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건설주가 여기서 뭐 추가로 크게 많이 하락할 구간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대형 건설주에 한해서 GS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 같은 대형 건설주들은 여기서 크게 더 하락할 폭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기간 조정 내지 조금 이제 그 걸리는 부분에 좀 조정을 견디셔야 되는데 최저가 34,200원 이번에 찍었는데 아마 여기서 뭐 하회해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거의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복원할 수 있고 그거는 펀더멘탈 이하로 이제 여기서 더 내려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데 문제는 상승 탄력인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모멘텀이 없습니다. 건설주들은. 어떤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중국이나 중동이나 어떤 경기 부양 확장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치가 반영이 돼야지만 건설주, 철강주 이런 종목들이 쫙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견디시는 전략이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잠잠일 때까지는 견디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34,000원 지지선을 좀 잡으시고 37,400원이 1차 저항대입니다. 근데 아마 여기는 뭐 크게 계시 않으실 거고 1차 목표 가격은 위쪽에 42,5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현대건설 듣고 왔습니다. 삼성전자 우선 좋았네요. 47,200원의 비중 14%.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예. 네, 제가 주로 관심 갖는 종목입니다. 뭐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삼성전자 1등주고요. 우리나라 수출의 뭐 25 내지 33%를 차지하고 또 삼성전자를 모르고서는 반도체를 모르고서는 우리나라 종합주수나 우리나라 경제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제가 주장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반도체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국내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자, 우선주는 지금 개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종목입니다. 오늘 뭐 48,350원 나와가지고 제가 쭉 말씀드리지만 걱정할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림으로 봐서는 2월 28일 날 3월 2일 날 저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우선주는 제가 본주가 7, 우선주가 3 그렇게 비중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야 수익이 더 많이 난다. 그럼 본주를 잠깐 보겠습니다. 본주는 2019년도 11월 이 저점, 이 저점이 전저점이죠. 전고점이죠. 11월 18일 날 53,800원 여기서 적극적인 비중 확대고 여기서는 밀릴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거기서 밀려버리면은 시장이 크게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두 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뭐 보유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비중이 14%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한 2년 들고 가시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86%나 이런 종목은 다른 종목 낙폭과대주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말씀드린 뭐 2차 전지나 5G나 이런 종목을 편성을 해가지고 같이 가져가시고 전체 종목에 그렇게 편입을 하고 나서 한 30%나 요 정도는 뭐 개별주나 이런 종목으로 테마주나 단기 매매 하셔야 수익이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유하시고요. 1차로 올라가는 것은 5만 원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늘 많이 올라가지고 내일 뭐 조정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수도 그렇고 뭐 다행히 그래도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중장기 보유하시고 아까 그렇게 본주 70%, 우선주 30%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 모르시면은 삼성 SDI하고 삼성 SDI 우선주로 보시면 돼. SDI는 저점에서 60% 올랐는데 우선주는 저점에서 10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져가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우선주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특이한 경우인데 우선주가 보통주 대비 유동 물량이 적기 때문에 내가 팔고 싶어서 못 팔 때가 있어요. 그래서 7대3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물론 삼성전자는 약간 예외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PNT 12,000원의 비중 30%.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종목은 여기가 계속 상당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2차 전지와 관련돼서 근데 매출이 제가 굉장히 약하다는 말씀 좀 드렸고요. 그래서 다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렇게 말한 이후에 이제 낙폭이 조금 컸죠. 다른 2차 전지 종목에 비해서는. 지지선은 이 종목은 뭐 8,000원 정도가 지지선이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거보다 이제 살짝 위에서 지수 하나 형성됐고요. 그 가격대가 아마 8,700원 정도인데 8,700원 정도 지수선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8,700원 정도 지수 잡고 지금 12,000원에 일단 진입을 하셨는데 1차 목표 가격은 11,800원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보다 살짝 밑인데 11,800원인데 여기는 이제 박스는 시장이 크게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박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11,800원을 넘어가게 되면 2차 목표 가격은 13,5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PNT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컴퍼니 K 8,380원의 비중은 25%. 최근에 급등 많이 나왔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예. 이 종목은 그 시청자분들이 뭐 이주환 전문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보유 종목 한다는 것은 최선을 말씀드리고 그 종목의 핵심적인 포인트를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이 종목이 여러분들 아시는 기생충 관련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거래량이 많이 늘면서 이렇게
음봉이 나잖아요. 그럼 이건 내려가면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세력이나 그 이슈가 일시적인 걸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시장이 이게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물론 뭐 제가 뭐 시장 만능주의자는 아닌데 일단은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사실은 맞는 거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거래량이 늘면서 음봉 나고 꼬리 다르면요 못 가는 거예요. 결론은 이 기생충 테마로 올라갔는데 이 컴퍼니 K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지는 제가 디테일하게 분석을 지금 아직 못했습니다. 뭐 한 종목을 뭐 제가 그냥 차트만 보고 추천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이 380원에 25%니까 저 생각은 그 가격에 올라가면요 일단은 25% 중에서 12.5% 정리하시고요. 더 올라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거래량 늘면서 음봉 나고 이러면요 과감하게 들어가시고 내려올 때 사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참조하셔가지고 테마는 돌아가기 때문에요 절대로 한쪽 테마에 너무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테마라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시고 반등할 때 말씀드린 매수 가격 8,380원 전후에 나오시고 두 번째는 뭐 10,000원 전후에 나오시고 그렇게 단기 매매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313번님은 크리스탈 신소재 2,000원에 피징 25%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도 상당히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관심은 좀 가지만 실질적으로 주가 등락 계속해서 우량했던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좀 어려움 좀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2,000원 정도 매수를 좀 하셨는데 이 종목 일단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지금 그 주가 등락을 보면 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간헐적 상승이 없이 차라리 그냥 하락을 하게 되면 바닥을 기간 조정 이후에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 보시면은 계속해서 간헐적 상승을 하면서 지금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위쪽에 계속해서 매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락할 때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되고요. 2,000원 때문에 뭐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되실 건데 이번에 1,330원 저점 잡았던 요 구간 이제 저점으로서 실내성은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강하지는 않는데 일부 있기 때문에 1,300원 정도를 일단 지수를 좀 잡으세요. 1,300원 정도 지수를 잡고 지금 현재 위쪽에 이제 매물대를 보면 좀 강했던 매물대가 형성되니까 1,770원, 1,700원 좀 위쪽 라인이 좀 되거든요. 그러면 목표 가격이 일단은 눈높이를 좀 낮춰서 1,750원까지 잡으세요. 그래서 1,300원 지지로 1,750원까지 잡고 1,750원부터 2,000원 요 사이에 넘어오는 구간에서 일단 전부 다 청산 전략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또 살펴볼까요? 프로스테믹스 4,200원에 비중 20%. 최근에 상한가 한번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종목도 앵커님 말씀하시는 저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그 진단 실효학 저기 한국 식약처에 의뢰했다 똑같습니다. 아까 물론 뭐 제가 이 100%는 아니지만은요 이렇게 거래량이 늘면서 시세 연속성이 없고 거래량이 안 늘어나면 다시 주저앉거든요 주식이. 그럼 이게 일시적인 테마고 말씀드린 이게 줄기세포 관련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인데 당분간 시세가 급등해가지고 그 추세가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 주봉으로 보시면 시세가 많이 났어요. 작년, 재작년에 2017년도, 18년도에 뭐 이 가격이 지나간 얘기지만은 3,000원에서 15,000원까지 5-6배 난 종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기간 조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많이 늘리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뭐 치료제 그게 확정된 건 아니고 아직도 그 치료제가 나온 건 아닙니다. 지금 말이 많은데 그리고 치료제가 나오려면 임상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복잡한데 오늘 다행히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러나 4,200원이면은 지금 고점에 잡으셨어요, 사실은. 최근에 잡으셨으면 절대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되고 내일이나 다음 주에 또 모릅니다. 4,000원 되기 전에 비중을 10%를 줄이시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단기 매매는 하시는데 맥시멈으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4,500원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작정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반드시 비중 축소 내지는 단기 매매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 거래량이 늘면서 음봉 나면은 여성 투자자분들은 이게 간단하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지금 그 그림에서 보는 투자 기법을 말씀드리니까 이 시청자 다른 분들도 꼭 이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기 설경제 보시는 분들이 저나 똑같습니다. 손해보시면 안 됩니다. 이 보유 종목 진단이 사실은 그냥 저희가
뭐 그냥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꼭 참고하셔가지고 거래량 늘면서 음봉 나면 매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지수가 오늘 잘 가죠. 2062 지금 정확히 멈춰 있는데 2.38%나 올라갑니다. 오늘 뭐 상승폭이 어마어마한데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27부터 2062까지 올라옵니다. 현재 포인트 장중 고점이고요. 고점 마감 현재 예상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사는데 사는 물량이 좀 줄긴 했습니다. 1,863억 원의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도 2,200계약 가까이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국인 현선물 시장 동반 매수 오랜만에 지금 들어왔고요. 기관이 파는데 주로 투신과 금융투자 쪽에서 팔고 있고요. 개인도 그동안 열심히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량 매도안에 514억 원의 매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많이 올라가죠. 57,400원. 오늘만 2,000원이 올라갑니다. SK하이닉스 올라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올라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라가고 네이버도 18만 원 부근까지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 현대차, 셀트리온, 삼성 SDI, 삼성물산까지 전 종목 상승하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상승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지수 641, 2.27% 올라갑니다. 코스닥도 잘 달립니다. 하루간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641 장중 고점 마감 예상됩니다. 오랜만에 전약 후강 약하지도 않았고요. 사실 장 초반에 잠시 눈치 보다가 지금 고점 마감 예상이 됩니다. 오랜만에 강세장이고요. 예,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 여전합니다. 금융투자 투신 쪽에서 기관 주로 들어오고요. 외국인이 1,010억 원 강하게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사던 개인이 오늘 물량 정리 나섭니다. 1,331억 원이나 팔고 있고요. 그 물량들 기관과 외국인이 다 받아내면서 지수 끌고 갑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2.04%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고요. HLB 같은 경우에 조금 오늘 지지부진한 게 유무상증자 얘기가 나왔는데 무상증자는 사실 그렇게 큰 폭이 나오지 않았는데 유상증자 쪽이 조금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9만 원 계속 힘겨루기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일하게 빠집니다. 자, 보시면 CJ ENM,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가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실적 기대감 오늘 리포트들 많이 나왔고요. CJ ENM의 실적 역시 스튜디오 드래곤이 기인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 에코프로, BM, 원익 IPS 올라갑니다. 휴젤도 낙폭 줄였고요. 일단은 5G 관련 대장주 KMW가 오늘 3%가 넘게 올라가면서 5만 원대 회복을 했고요. 에코프로 BM이 2.48% 올라갑니다. 2,100원 상승 중입니다. 원익 IPS도 잘 가고요. 메디톡스가 지금 15% 장중에 29만 9,900원, 22.96%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미국 ITC 변호사가 대웅제약 동사 균주 사용 의견 제출 소식이 있었고요. 이 소식에 오늘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수요일 시장이었고요. 예, 오늘 예측은 사실 좀 밀리지 않을까. 미국장이 워낙에 크게 밀려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예측을 그대로 또 뒤엎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수급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예. 외국인들이 정말 오랜만에 1,800억 정도 이상을 매수를 좀 했고, 여기서 이제 1,100억 이상, 절반 이상이 IT 섹터에 집중되는 매수를 좀 보였다.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고, 특히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보시면 오늘 비차익 쪽에서 2,400억 가까이 매수가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급락하는 가운데 거의 매도 물량이 집중되다가 비차익 쪽에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은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외국인들 전체 물량들의 대부분 절대 다수가 ETF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스켓으로 들어오는 비차익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 전환의 신호탄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부분이 물량이 많지는 않아도 일부 이제 전환됐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IT 섹터에 집중되면서 일부 바이오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가려면 이 IT와 바이오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갈 때가 가장 강할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IT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전통적으로 대형 실적을 받쳐주는 종목들이 끌고 가면서 어떻게 보면 임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단발성 상승보다는 질이 좀 바이오가 좋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IT와 바이오 쪽에 계속해서 근간을 좀 두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좀 보는 전략. 다만 시장이 뭐 지금 완전히 돌아섰거나 외국인 수급이 큰 폭으로 개선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시장이 반등을 줄 때 비도주 관련된 부분은 같이 덩달아 오르면 예를 들면 오늘 대한항공 같은 이런 경우에 좀 큰 폭으로 뛰는 종목들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번 반등을 활용해서 비중을 좀 줄이면서 주도주 쪽으로 계속해서 야금 접근하는 전략 이렇게 좀 세우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상승장이어서 기분 좋게 저희가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 의원님은 장 마감됐는데 뭐 해주고 싶은 이야기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모두의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 캐리 트레이드 말씀드렸는데 환율하고 저금리에 혼합된 자금의 이동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실은 국제자금 이동이고요. 그러니까 주가를 보기 전에 오늘 아침에 환율이 마이너스 10원에서 떨어져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보기 위해서 덤벼든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선물 옵션 하신다는 분이라든지 또는 스톡론 쓰시는 분들은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모르지만은 제가 외환 현직의 국제금융 담당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10배짜리 뭐 20배짜리 레버리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무려 300짜리 레버리지도 써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제가 오늘 새벽에 2시까지 안 자고서 미국 시장하고 국내 시장을 분석을 했는데 굉장히 예민하고 미세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신경질적입니다. 제가 약간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제가 신경이 날카로울 때는 옆에 오질 않아요. 물론 뭐 제 성격이지만은 그래서 꼭 그 주식을 볼 게 아니고 이게 전 세계 시장이 돌아가는 거 이걸 같이 보셔야 되고 지금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이게 빨리 끝나야 됩니다. 이게 우한 바이러스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반등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뭐 너무 뭐 좋으실 거라고 판단하는데 어차피 뭐 이주환 전문가나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 올라온다는 믿음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다행히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고 파격적으로 그래서 그래도 아직은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선물옵션 만기일까지 2월 28일이 변곡점이었습니다. 뭐 제가 뭐 우리 무료 카톡방에서 내가 중하게 말씀드렸지 그날 변곡점이다. 저점 아니면은 여기서 빠질 줄 아니다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올라와서 다행입니다. 다만 과도한 신용이나 이런 것은 절제를 하면서 장기 투자인가 단기 투자인가 이런 걸 구분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심리적인 부담이 안 되도록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 얼마에 마감이 됐을까요? 2.24% 올라가면서 2059.33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코스닥도 2.37%나 올라가면서 640선 탈환했습니다. 641.70. 환율 어떻게 움직였나요? 환율이 좀 조정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자리가 7원 40점 빠지면서 1180원대까지 강하게 지금 밀고 내려오면서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부터 갈까요? 성화텍부터 들어와 있네요. 3,760원에 비중 10%.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이텍 말씀드리겠습니다. 01570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이 업종이 자동차 업종인데 주로 현대차나 폭스바겐, BMW에 납품하는데 되게 OEM으로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배당을 줍니다. 배당을 주고 해외 법인이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2018년도에는 1.81%, 그다음에 2019년도는 2.18%. 그러니까 마진이 약한다는 거죠. 그래도 다행히 배당을 주는데 주문자 상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OEM. 그 세 번 자동차 범퍼니까 자동차 앞뒤에 충격 방지용 그 범퍼에 들어가는 뭐 롤이라 하니까 그 자동차 범퍼 뒤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뭐 그건 제가 설명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시장의 주도주가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주봉으로 보시면은 계속 고점이 낮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매수 가격이 3,760원인데 지금 약간 한 5% 10% 손절된 상태입니다. 주봉으로 보면요. 이게 2008년도, 2011년도에 이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왜 급등이 나왔냐면 이때에 제가 주로 관심 가졌던 기아 자동차가 3,000원, 5,000원 하다가 현대에서 인수하면서 현대 글로비스, 그 다음에 뭐 현대차, 기아차 이게 거의 10배가 났습니다.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데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보다는 부품업체가 뭐
약간 희생이나든지 재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 앵커님도 공군 나오셨는데 공군에서 그 공군이 에어포스입니다. 그 독수리 날개같이 주식을 보거든요. 제가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은 단기 매매 종목이고요. 반등할 때 매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주도주가 아니니까 싸다고 들어가시면은 제가 독수리 눈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개별주 성격에 의해서 10배 난다 아니면 5배 난다 그런 가능성이 뭐 10% 20%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뭐 자동차 부품 해외 교역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하락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반등할 때 말씀하신 3,760원이니까 조금 가격을 넓게 잡아서 3,500원에서 4,000원 구간에서 전량 매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10%인데 전량 매도입니다. 예. 제가 또 공군에서 근무한 게 또 이렇게 이런 루트로 밝혀지네요. 예. 우리 공군 제가 자랑한 겁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3312번님 셀트리온 헬스케어 68,200원에 비중 10%. 참 많은 분들이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갖고 계셔요. 네, 특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 삼총사를 얘기했을 때 제가 이제 가장 강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합병 이슈가 처음에 1월달에 나왔을 때 대량에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이 좀 나왔었습니다. 이때 나오면서 이 부분이 이제 밀리지 않고 저점에 밀리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전부 이제 매집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좋았고 상승한 기간 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하락 기간 동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거의 하락이 없습니다. 그런 이제 박스권에서 좀 좁은 움직임이 보이는데 사실 저도 이 종목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좀 잡아들려고 많이 봤던 종목인데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보시면 1개월 동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수급을 좀 보시면요. 보시면 외국인이 54만 주, 기관이 107만 주 매수하면서 오히려 이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6만 원 정도로 지지선 좀 잡으시고 1차 목표 가격은 8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여기까지 한번 더 갈까요? 예, 3,200원에 20%. 예,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상담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계속 5G로 분류가 돼가지고 세트에 따라 움직이는데 보시면 5G 종목들 간 흐름이 완전 다릅니다. 이 종목 계속 이제 우하향 박스권에서 내려오는 모습인데 왜냐하면 이 종목이 광케이블과 관련된 부분인데 물론 이제 광케이블이니까 5G와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 사실 광케이블은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그냥 쓰면 되지 굳이 이 종목을 가지고 해외로 같이 물건 납품받거나 할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 종목은 다른 5G 종목에 비해서 보시면 작년 실적을 보시면 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대부분의 5G 종목들이 작년에 급등했던 실적에 비해서 이 종목은 실적이 오히려 마이너스 돌아섰다. 적자 전환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계속해서 5G 종목으로 분류는 하지만 좀 별도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기술적으로 지지선이 이전에 형성됐던 2,510원 여기가 최저가인데 매수하신 가격에서는 조금 많이 밀려 내려와 있는데 목표 가격은 이 종목이 그래도 5G 내에서 같이 움직임을 좀 동조화를 보여서 시장이 좋아져서 같이 밀고 올라가면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3,450원 전량 청산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광통신 듣고 왔습니다. 한화솔루션 18,500원에 비중 40% 많이 실으셨네요. 어떻게 할까요? 예, 18,500원에 비중 40%. 예, 500원에 40%면 오늘 종가가 18,700원입니다.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현대에너지솔루션하고 같은 태양광 업체입니다. 물론 뭐 한화솔루션은 옛날에 한화케미칼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한화케미칼의 탄생 그 비화는 미국의 지금 다우케미칼하고 듀폰이 합작을 했거든요. 미국에 듀폰이 뭐 코오롱에서 상대로 한 그 아라미드 섬유 관련 그 두 개의 화학업체인데 그 옛날에 다우케미칼 그 여천 여수 공장을 인수한 게 한화케미칼이고 그 옆에 그 여천 NCC가 있습니다. 대림산업과 50대 50 그런 관련 있는 회사인데 거기는 이제 가성소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옛날에 제 주요 관심 종목인데. 아까 그 말씀드린 미국이나 유럽은 태양광 에너지가 잘 가는 이유가 한국은 원자력이나 원자력 대비 원자력은 에너지 효율이 약 그 60에서 70 나오는데 우리나라 풍력이나 태양광은 일조량이나 그 바람 부는 세기가 약해가지고 에너지 효율이 약 그 20 내지 15%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태양광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약간은 좀 제가 보는 생각은 그런 측면을 감안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유 물량이 40%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나 유럽의 태양광 시장, 우리 한국의 태양광 시장 그 이유가 에너지 효율
그리고 태양광에서 뽑아내는 전기 에너지, 원자력에서 뽑아낸 전기 에너지 효율이 적다는 얘기죠. 수율이 반도체나 OLED 같은 수율이고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수율인데 수율이라는 걸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조금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어느 정도 이공계 전공은 아니지만은 그런 쪽에 관심이 많고 공부를 했다고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비중이 많습니다. 예, 물론 하나 그룹이지만은 비중이 많아요. 많으니까 여기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되면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되면은 20% 중에서 30% 정리만 하시고 장기로 가져가시는 것은 10%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그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미국하고 뭐 한국하고 비교하면은 그렇다는 얘기죠. 미국 캘리포니아 가면 막 그 허리케인 오면요 그 우리나라 태풍은 일도 아닙니다. 뭐 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제가 얘기 드리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만큼 미국은 풍력의 에너지나 태양광 에너지가 강하다고요. 예, 그랜드 캐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입지적인 조건, 만약에 하나 솔루션이 미국의 태양광 패널을 집중적으로 공략해가지고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한번 이 생각을 고쳐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은 이쯤에서 시간 관계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과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1577-7451번 전화하시면 또 친절한 상담 해드린다고 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